안녕하세요. 오늘은 탈북민 최윤서님과 북한에서의 생활 그리고 탈북 스토리에 대해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간단하게 본인 소개를 좀 해주시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2019년에 북한의 함경북도에서 탈북한 최윤서입니다. 탈북할 당시 직업은 간호사였고 현재는 대학교에 재학 중입니다. 네, 그럼 최윤서님은 탈북을 하게 된 동기는 어떻게 되세요? 동기라고 하면 여러 가지긴 한데 일단 엄마가 한국에 계셔가지고 그게 제일 큰 이유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의대 진학을 하려다가 의대 진학이 이제 좌절된 게 제일 좀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 같아요. 한국으로 와야겠다 생각하고 오셨나요? 네, 저는 처음부터 한국에 올 걸 목적으로 하고 왔죠. 한국을 목표로 탈북을 하게 되면 더 위험하지 않나요? 네, 아무래도 이제 탈북 기도가 목적지가 한국이면 또 엄하게 보긴 하는데 그걸 감안하고서라도 와야 했어가지고, 네. 아까 의대 진학이 안 됐다고 했는데 의대 진학을 어떻게 하려고 했는데 왜 안 된 건가요? 저희는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의대로 바로 가는 건 좀 많이 어려워요. 그 의대 이제 입학해야 되는 그 인원에 비해서 지원자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다른 방법이 하나가 더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통신대학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3년 이상 간호사 경력이 되고 그리고 일정한 시험 성적이 되면 이제 통신대학에 입학할 수가 있어서 제가 그런 방법으로 이제 의대 진학을 하기 위해서 또 간호사 학교 졸업하고 간호사 근무를 했었거든요. 근데 2017년도부터 이제 통신대학이 원격대학으로 바뀌면서 거의 의대에는 사실 거의 불가능해졌어요. 뭐 입학 조건이 정확히 나와 있지도 않았고 입학 여건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명시된 것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뭐 거의 그때 당시에는 이제 뭐 10년 뒤가 돼야 이제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될 거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사실 저한테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거든요. 그런 이유로 이제 저는 의대 진학을 못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통신대학이 원격대학으로 바뀌었다고 했는데요. 그럼 예전에 통신대학은 어떤 거였고 바뀐 원격대학은 뭐였나요? 그 통신대학은 이제 과제가 있어요. 한 달 동안 어떤 공부를 해야 되는지 그렇게 과제가 있으면 그 이제 월별로 그 과제를 받아서 공부를 하고 그리고 8월과 1월 1년에 2번만 대학교에 가가지고 한 달 동안 이제 오프라인 강의를 듣는 거예요. 시험도 그 이제 한 달 동안 다 보는 것 같아요. 제가 직접 했던 건 아니지만 통신대학생들이 워낙 많았어가지고 제가 좀 들었는데 이제 그런 식으로 뭐 8학기면 4년제 대학교는 이제 졸업이 되는 거고 그런 식이었어요. 의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습 기간이 따로 있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원격 대학으로 바뀌어서 원래는 그냥 과제식으로 계속 뭐 공부를 하고 책을 읽고 그런 식이었는데 이제는 그 인트라넷 북한식 그런 통신망이라고 해야 되나? 네, 그런데 접속해가지고 강의를 주차별로 다운받아서 그거를 USB에 담아가지고 본인의 노트북에서 재생하는 식으로 이제 강의를 듣는 거예요. 그리고 가끔 교수님이랑 소통도 할 수 있고요. 예전에는 뭐 전화 드리기도 되게 어렵고 해서 거의 학기 중에는 이제 교수님과 소통이 거의 안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제 원격되면서 이제 주 1회씩은 교수님이랑 소통이 가능하다고 들었거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주차별로 강의를 다운받을 수 있는 거. 그러니까 동영상 강의를 수강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게 달라진 거고, 이제 통신대학이랑 같은 점은 1년에 2번씩은 그 학교에 갔어야 되는 거. 그건 이제 달라진 게 없더라고요. 북한에서 온라인을 통해서 교육을 하겠다라고 바꾼 거죠. 예전에는 그냥 뭔가를 보내주고 받고 이런 관계였다가 이제는 온라인을 통해서 대부분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게 불가능하다고 했잖아요. 왜 안 됐던 건가요? 그 모든 대학이 다 불가능한 건 아니고요. 그 당시에 이제 뭐 광업대학이나 공업대학, 뭐 교육대학 그런 데는 실제 실행이 되고 있었고 졸업한 친구들도 있었어요. 전반적으로 다 불가능한 건 아닌데 의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더 내용상이나 시스템상 좀 더 어려운 문제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미 한다고 다 발표했는데도 이제 불가능하다는 의견들이 계속 나오고 있었고요. 저도 더 깊이 내용은 모르겠는데 뭐 실습 관련한 문제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의대는 원래는 이제 군 병원 그런 데 가서 이제 뭔가
해야 되는 수업들 같은 것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도 다 뭐 없애버린다는 얘기도 있었고 의대 부분은 정리가 안 된 상태였던 것 같아요. 그럼 대학에서 정리도 안 돼 있는 상태인데 무조건 온라인으로 해라라고 해놓고 나서 학생들은 또 수업을 들을 수 없고 이런 상황이었던 건가요? 정책적으로 이제 온라인으로 할 거다. 그러니까 북한 말로 원격 대학을 할 거다라는 걸 밝히긴 했는데 원래는 준비가 다 된 상태에서 발표가 되는 게 순서잖아요. 근데 그때 의대 같은 경우에는 다른 데 맞춰서 하다 보니까 발표가 나고 그 시스템이 정비되는 좀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대학에서 시스템도 안 돼 있고 그러면 유서 씨의 그 집에서 강의를 들을 수 있는 환경은 됐나요? 이제 이것도 개인차긴 한데 일단 본인이 USB랑 노트북을 준비하면 강의를 들을 수는 있어요. 대신 이제 강의를 집에서 다운받을 수는 없고요. 인트라넷이 되는 미래원이나 뭐 정보기술교류센터 그런 데 가서 접속을 해야 돼요. 그래서 강의를 다운받아가지고 집에 와서 재생하는 거죠. 그럼 그런 거는 사용하는 데는 크게 문제까지는 없었나요? 노트북 충전만 되면 다른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전기가 자주 끊어지니까 그걸 충전해서 쓰는 것도 좀 어려움이 있고 집에 인트라넷 네트워크가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네, 인트라넷이 들어오지 않아서 그 주 1회씩은 이제 군 뭐 북한 말로 시내라고 하는데 거기 가야 돼요. 거기 가서 다운로드를 받아서 가지고 와야 되고 또 혹시나 집에다 인트라넷 망을 깔려면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어가죠. 물론 비용도 엄청 나겠지만 일단 불법이에요. 네, 개인 집에는 망을 허용하지 않아가지고 그게 안 되고 있어요. 어디 가서 그 교육 자료를 반드시 받아와야 되는데 그것도 쉽지 않고 전기도 별로 없고 그런데 일단 학교에서는 그 시스템을 다 원격으로 해놓는다라고 했지만 또 그것도 되지 않고 그래서 그런 전반적인 부분을 보니까 내가 의대 진학을 포기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던 건가요? 혹시 뭐 한 1, 2년만 더 기다리면 혹은 조금만 더 기다리면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진 않았나요? 1, 2년 더 기다리다 보면 입학까지는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또 바뀐 게 그것뿐이 아닌 게 졸업 요건도 바뀌었어요. 과거에는 이제 통신대학을 졸업하면 의사 자격이 나왔거든요, 면허가. 근데 이제 원격 대학으로 바뀌는가 동시에 다른 정책이 하나 더 나왔는데요. 의대 졸업생들은 이제 졸업을 하고 한국이랑 비슷한 시스템인 것 같아요. 뭐 3년 이상 인턴을 거치고 또 어떤 시험을 따로 보고 그러고 이제 의대를 그렇게 하면 의사 면허가 나온다. 그러니까 졸업증은 있는데 면허가 없는 상태인 거잖아요. 근데 이제 온라인으로 그거 의대를 졸업하고 뭐 3년 또 실습하고 그 뭔가 나오는 얘기들이 저한테는 되게 뭐 하면 언젠가 할 수는 있겠지만 뭐 단기간에 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닌 좀 너무 막 근데 이제 북한은 이제 생업에 대한 걱정을 좀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생업을 꾸미면서 그걸 이제 같이 하는 게 거의 불가능해 보였어요. 그렇죠. 집안에서 누가 공부하도록 해주는 것도 아니고 그 의대 진학을 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졸업할 때까지 그 경제적인 부분도 쉽지 않으니까 대학교 졸업도 어렵지만 졸업해도 이제 인턴에 뭐해 하면 이제 계속 북한은 또 월급이라는 것도 거의 없는 수준이잖아요. 그래가지고 뭔가 향후 한 15년은 누군가가 생활비를 대줘야 되는 상황인 건데 그게 이제 안 되니까 거의 불가능한 거죠. 북한은 무상교육 제도라고 하면서 학생들이 교육을 무상으로 받고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거기서 교육을 받았던 사람 입장에서는 그런 이야기 들으면 어떤가요? 북한 내에서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이제 탈북자들이 한국에 가서 이런 얘기를 하면 한국 사람들은 북한이 무상제도 아니냐라는 얘기를 한다. 그런 얘기 듣는데 이제 그 혹시 국장님은 월사금 아시나요? 월사금? 네. 네. 뭐 과거에 그런 게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뭐 월마다 얼마씩 내고 학교 다니는. 근데 이제 북한에서는 요즘 일사금이라는 말이 있어요. 월마다가 아니고 매일 돈을 내야 된다. 그래서 공식적으로는 의무교육 그리고 무상교육이 맞는데 이제 북한에서 예를 들면 발전소 건설을 하면 그 발전소 건설에 드는 비용을 모든 단위들에 이제 세분화를 해서 내게 해요. 근데 그 세분화해서 내야 되는 단위들에 이제 학교도 소속이 되는 거죠. 그러면 학교에서 예를 들면 1,000만 원을 내라라고 하면 학교는 이제 매 학급에 얼마씩 내라 하는 식으로 분담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육비가 아닌 지원을 하는 건데
뭐가 됐든 학교에 다니는 동안 내는 돈이니까 그냥 북한 사람들은 일사금이다 그렇게 부르는 정도? 돈이 많이 들어가요. 돈을 학비를 받지는 않지만 그 외에 돈 내는 것들이 많고 그게 워낙 자주 있으니까 매일매일 낸다는 느낌으로 일사금이라고까지 부른다고요. 네. 그리고 또 그런 것들을 안 가지고 오면 집으로 보내서 너 가져오라고 다시 시키고 이런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트라우마로 남아 있는 거네요. 네, 뭔가 되게 제 기억에 너무 깊이 있는 것 같아요.